중국에 가는 게 정답이다, 미국에 가는 게 정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든 손해 보는 건 있고 이득 보는 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할 때도 줄 잘 서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썩은 동아줄이 될 수도 있거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한국 관련 뉴스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제 요새 이제 인터넷상에서 모든 이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본에서 다루는 뭐 한국 뉴스라면 뭐 안 좋은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계 가십거리라든지 예. 뭐 사건 사고 이런 걸 주로 다루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이 한국 관련 뉴스, 일본에서 비중 있게 그런 걸 다루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랑 좀 별도로 특히 이제 오늘 얘기할 건 키워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중국이랑 대만입니다. 예, 이 중국 대만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그런 뉴스에 대해서 이 미중 마찰 이후로 상당히 이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뭐 일본에서는 막 한국 관련이 아닌 뉴스라고 하더라도 뭐 중국 대만 관련 뉴스 정말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미중 마찰이 점점 이제 심해지고 나서 뭐 당장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중국에 있잖아요. 예, 그 곰돌이푸 아저씨.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상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포지셔닝 있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할까에 있어서 일본도 이제 참고 자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옆나라면 대한민국 아닙니까? 한국은 이렇게 했다더라. 한국은 요렇한 액션을 하고 있다. 자, 일본은 어떡할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정도 이상으로 일본에서는 그거를 핫 헤드라인으로 많이 올립니다.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일본에서 좀 많이 비중 있게 다른 뉴스를 들고 와가지고 좀 해설을 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일본에서 정말 그 중국한테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일단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이 뉴스부터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한국어로 번역. 한국이 대만 IT 강력에 의뢰한 강력, 당일 메일로 취소, 중국의 압력인가? 이거 뭐 요미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이제 시사통신이라든지 일본의 거의 모든 미디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큰 뉴스를 칩니다. 예. 저는 먼저 요미우리가 판 뉴스 낸 거 봤네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한국일보 대만 장관 초청 돌연 취소 문직수위원회 결례 있길. 그다음에 한겨레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 탕펑 대만 정무위원 발표에서 외교 관련 논란 이래가지고 이건 뭐 어찌 보면 이제 대한민국과 대만과의 관계거든요. 한국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중국 대만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는데 일본에서 보기에는 이게 중국 쪽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해졌네요. 그렇죠. 정말 코로나 이후에. 탕펑 오드리탕이라는 이제 그 대만 그 관료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뭐 성전환을 해가지고 트랜스젠더입니다. 이제 여성 원래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데 뭐 원래 천재 IT 해커다. 그래가지고 뭐 그 능력을 삼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만을 발전시킨다. 이게 일례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게 코로나 초기 때 대만에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는데 그 마스크 대란을 바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즉석에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가지고 해결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뭐 대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다.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인터뷰 많이 하고 엄청나게 비중 있게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만의 키맨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떠오르고 있는 대만의 첨단 산업이라는 거기에 뭐 제일 대표적인 인물로 이 오드리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예. 일본이 좀 IT적으로 늦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한테 많이 배워야 된다 해서. 참고로 이제 이 뉴스가 한국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중국을 이제 의식하기보다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외교원 측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거고. 그런 발표가 있었구나. 그리고 참고로 조선에서는 이제 중관영 매체 대만 장관 초청에다 취소한 대한민국에게 올바른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중국은 이렇게 얘기했다. 부터 이래가지고 막 이런 것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후속 뉴스는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이 분을 좀 이제 부르기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냐면은 이게 짜잔 한국어로 보니 여러분은 그 민주주의 정상회담 들어보셨습니까? 예, 데모크라시 서밋 이래가지고 이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110여 개국을 불러가지고 화상회의로 있잖아요. 민주주의란 요런 것이다. 민주주의 짱짱맨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그걸 설파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 불려진 친구들이 있어요. 중국이랑 러시아를 빼고 이걸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랑 중국은 전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초대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했는데, 아니, 그럼 무슨 상관이냐고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 대만도 참가를 한 겁니다. 아까 그 민주주의 회의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이제 짜증 난 거죠. 생각해봐. 중국은 못 가는데 대만은 민주주의란 나라라서 이제 불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국 선생님이 심기가 안 좋았어요. 그 회의에 대해서. 참가 못한 거에 관해서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중국이 미국 민주주의처럼 한 거를 갈등을 유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갈등을 유발하는 거를 한다라고 이제 중국이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참가한 대만에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찌보면 이제 무력 행사가 아닌데, 니들 그런 거 하면 안 좋아요.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의에 그렇죠. 예, 바로 누굽니까? 경향신문이네요.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면에서 아까 그 대만 장관이잖아요. 오드리 땅이 나온 거예요. 나온 것까지는 뭐 대만 대표로 나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뭐 했냐면, 여러분 화면 나오죠. 중국이 빨간색이에요. 대만이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대만 대표로 참가한 대만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만은 초록색 나라고 그 다음에 중국은 빨간색 나라에서 색깔을 다르게 해둔 거야.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하나의 중국. 그런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만 대표가 대만은 독립된 나라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미국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영상 송출도 끊기고, 대만의 장관 이분이 뭐 그냥 자기가 발표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 거지 미국이 이걸 뭐 뒤에서 사주했다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돌연 취소가 된 겁니다. 회의 당일 새벽 날에 메일 보내가지고 그냥 캔슬 때린 겁니다,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만에서는 이제 거푸 물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래가지고 대만에서 이제 대한민국에게 외교적 결례다. 그래가지고 뭐 중국에 외압이 있냐라고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일련의 스토리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중국에게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중국이 압력인가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왜? 아까 저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나오거든. 저건 누가 보더라도 외교적 결례인데 누구를 위한 거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럼 한국은 좀 이제 중국에게 배려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뭐 한국이 뭐 중국 대만사 뭐 하든 뭔 상관이 있어라고 느끼지만 아닙니다. 엄청나게 일본이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가는지 어느 쪽으로 좀 이제 가는지 많이 봐요. 왜냐면은 당장에 이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된 뉴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북경 올림픽 2022. 이것도 정말 일본에서는 많이 보도가 됐네요. 이거 맨날 첫날 나오거든요. 북경 올림픽 하면 여러분들이 동계 올림픽 재밌겠네요가 아니라 딱 키워드 하나만 생각나죠. 보이콧만 생각나잖아요.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보이콧 안 한다. 한미동맹기가 중국과 좋아해서 이게 대한민국 KBS라든지 이렇게 많이 쳤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관심 가지고 이걸 치거든요. 맞아요. 한국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엄청나게 보도 받네요. 일본 경제신문 뿐만 아니라 이제 요미우리 신문부터 뭐 NHK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은 보이콧 안 한대. 이거 왜 이렇게 중국 뭐 하는 것에 관심 가질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짜잔. 한국어로 보니 여러분들 12월 22일 기사네요. 일본의 관방장관이 외교 보이콧을 할 건지 말 건지라는 판단을 일단 보류 중. 그러니까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런 국제관계에서 외교를 너무 못한다. 현재 일본 기시다가. 맞아. 미국이야 중국이야 어느 형님 밑에 붙을래 누구 동아주를 잡을래를 빨리 판단을 해야지. 찬물도 아니고 뜨신물도 아니고 뭐 너무 어중간하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얘기를 자주 나오는 것도 하나입니다. 일단 한국처럼 그냥 보이콧 안 할 거면은 안 합니다 이라고 이제 빨리 있잖아요. 빨리 손 들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자민당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미 중 사이에서의 일본의 위치 있잖아요. 그런 걸 자기들의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아까 저런 이제 대만 관련 인사라든지 그런 거 들고 와가지고 옆 나라는 저렇게 한다는데 일본은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보도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데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막 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당히 요즘 말이 많거든요. 아베 전 총리 외교 보이콧은 일본 주도로. 예전 총리인 아베짱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미국 선생님이 외교적으로 보이콧을 한다는데 이미 미국 주도잖아요. 말이 안 된다. 일본이 앞장서가지고 이거는 바로 보이콧을 쳐야 되는데 현재 기시다 짱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이제 이렇게 토킹 어바웃을 하시는 겁니다. 어베짱은 좀 그냥 국회의원 됐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좀 표현하네요. 좀 이제 세게 나온 거죠. 당장에 이게 12월 14일에 이렇게 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전에도 아베 총리는 12월 달에도 하나 사실은 폭탄을 던져놨어요. 일본에. 중국이 상당히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12월 1일에 온라인 강연에서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대만에 뭔가 엄청나게 큰 일이 있다. 군사적으로 누군가가 대만이 공격한다, 침공한다는 일본이 공격당한 거다. 일본을 침공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을 듣고 누가 제일 기분이 나빴을까? 그렇죠. 중국이 이거 듣고 엄청 난리를 쳤습니다. 일본에서. 이거는 결례다. 너그 전 총리 입단속 좀 시켜라. 아베짱 완전 폭주하네. 그러니까 이걸 던졌던 거예요. 12월 초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있잖아요. 중국 그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은 일본 주도로를 치니까 아베 총리의 저런 그거에 완전 휘둘린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본 내에서도 이제 현 정치권에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저렇게 이제 입을 있잖아요. 빅마우스를 엄청 치면서 어쩌면 반 중국 있잖아요. 보이콧 중국을 엄청나게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듣기에는 아니 어상 아무리 뭐 아베짱 이거 뭐 총리 오래 해먹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지 뒷방 종이 쪽 아래 아닙니까? 이거 뭐 총리 그만두고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일본은 의원 내각제잖아요. 특히 자민당이라면 당내에서 지지를 받은 사람이 총리를 하잖아요. 아베짱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자,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예전에 호소다파였던 자민당의 파벌이 호소다 씨가 이제 은퇴하고 아베짱이 아베파를 만들어진 거예요. 자민당 내 여러 가지 파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파벌이 아베파가 됐다. 그렇죠. 아베파. 자민당 내에서 예를 들어 기시다짱 뭐 다음이라도 있잖아. 누가 총리가 되고 싶어요 하면은 자민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의 표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파벌이 누구다? 아베파예요. 사실상 자민당의 실세가 누구? 아베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대만의 큰일은 일본의 큰일이다. 이거는 일본이 나서야지. 그 다음에 또 뭐 보이콧, 중국 그 올림픽 보이콧을 일본 주도로 해야지 이렇게 치는 게 이게 아무리 그냥 무시하자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이거 솔직히 이거 중국이랑 관계도 좀 약간 껄끄럽고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랑 또 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당장에 일본도 2011년 도쿄 올림픽 했잖아요. 아무리 하계 올림픽을 하더라도 한 번 전에 했었는데 그리고 당장 하나 더 2030년 삿포로 동계 올림픽을 하고자 하는 게 현재 일본인데 올림픽의 정치적 사안으로 보이콧하기에는 또 너무 눈치 보인단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시다 정권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미뤄지는 겁니다. 뭔가 어중간하게요. 어느 쪽에 라인 타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있잖아. 근데 일본이 이렇게 현재 이렇게 있잖아요. 갈등을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일단 현재 이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미중 마찰이잖아요. 역사적으로 한번 대인 게 있어서 그래요. 뭐 같습니까? 그런 이유도.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반도체. 아니 반도체? 아니 반도체라고 하면은 그 요즘 같으면은 이거 삼성이랑 TSMC가 뭐 거의 경쟁적으로 있잖아요. 전 세계에 뭐가 가지고 뭐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라 가지고 이미 시장 선점하고 있는데 반도체 얘기를 왜 해?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한국, 대만. 그렇죠. 예. 물론 여기에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는 대만 TSMC 일본 공장을 유치함에 있어가지고 일본이 엄청나게 돈을 썼거든요. 예. 일본 반도체는 이제 그 뭐 경쟁력이 없으니까 대만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대만 선생님 공장 만들어 주세요. 이래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일본이 이제 국회에서 세금을 넣을 수 있는 이제 개정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즉 뭐다? 세금 들여가지고 일본 국민들의 세금으로 누구? 대만 기업을 유치하는 거예요. 공장을 큐슈 쪽에.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슈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닙니다. 왜 이 정도로 일본이 TSMC 공장을 유치할 정도로 반도체가 레벨이 떨어졌을까라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1986년에 바이 아메리카, 지금에 이어지는 압력의 원류. 지난 19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 일본에서 예전에 미일 무역 마찰, 뭐 미익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마찰의 원조가 어쩌면 미일 마찰 이래가지고 70년대 말 80년 초반부터 이래가지고 슈퍼 301조 써가지고 일본의 이제 세금 폭탄, 관세 이제 폭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도 야, 너 그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 장사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이게 속시 말하는 일본 반도체 업체를 그냥 말라 죽인 겁니다. 너무 이제 당시에 이제 일본이 크다 보니까 전성기 때죠. 이제 일본을 말려 죽이려고 무역적으로 제재하고 그다음에 플라자 합의도 물론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협정으로 이제 카운터를 마지막에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2차 반도체 협정까지 했거든요. 90년대까지. 90년대 중반대까지 흔히 말하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거의 막았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제 미국 선생님에게 당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사뿐만이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예. 일본 경제 산업성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이란 거를 올해 6월 달에 냈습니다.
호.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장문에 83페이지 가량 되는 PPT거든요. 여기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해놨냐면은 이거 짜잔. 일본의 추락,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현해 이래가지고 지난 1988년도 일본은 반도체 전 세계 세약 50% 먹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이 36.8%,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3.3%인데 그죠 나오죠. 2019년에는 일본은 이제 10%입니다. 미국은 50%고 아시아에서 25% 가져갔습니다. 거기다가 미래에는 일본의 반도체 쉐어는 0%라고 이제 자기들이 분석 결과를 낸 거예요. 정말 뭐 미국 턱밑까지 나가지고 뭐 일본 그 엔화로 그 미국 뉴욕을 땅을 다 사겠어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있었잖아. 근데 그럴 때 미국 선생님에게 야, 일본 기어 오르네. 어이 저 관세, 어이 플라자 합의, 어이 반도체 협정 이래가지고 산업 하나가 그냥 날아가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맞아, 이게 맞아, 일본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 안 돼요. 일본은 더 추락할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반도체 산업. 그렇죠. 이 반도체 산업 흔히 말하는 제조뿐만이 아니라 현재 일본이 잘하는 게 뭡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거 일본 잘한다. 이건 박간의 영상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염려하는 거예요. 왜? 일본 기업이 반도체를 못 만들면은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도 일본을 떠날 거다. 그 친구들이 해외 공장을 놔둬가지고 예를 들어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그렇게 있잖아요. 반도체 많이 만드는 회사 아니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그 밑에서 바로 만들어서 직접 공급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일본이라는 나라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의 산업에서도 위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자료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온 거 이거 있잖아. 일본이 대만 기업한테 가가지고 공장 설립해다는 게 30년 전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으니까. 미국한테 밑보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몰렸단 말이에요.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미국한테 기어야 돼요. 이게 일본의 교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 상당히 상징적이죠. 예, 미국은 이미 일본을 한번 조각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른 한쪽 발로 중국을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은 한번 어떻게 돼? 망가져 봤잖아. 그리고 한번 올라갔다가 추락을 지금 맛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짱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선생님에게 밑보이면은 다 털려. 지금 중국이 오르고 있어? 야, 그런 필요 없어. 미국 선생님이 짱짱맨이야. 라고 하는데 예전이랑 많이 다르다 이거죠. 예전에는 미국밖에 없었잖아. 어찌 보면. 미국 밑에 일본이 가려다가 미국한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 중국은 미국 턱밑까지 가가지고 언젠가 미국을 제낄지도 모른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투톱이란 말이에요. 예전처럼 미국한테 밑보이면 훅 가는 건 아는데 어느 한 대편 중국이란 나라한테도 밑보이면은 훅 갈지도 몰라.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중국도 지금 힘이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의 입지가 이미 30년 전과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이걸 알 수 있는 게 일본의 주요된 무역 상대는 누굴까요? 라는 이 자료입니다. 알기 쉽게. 키트 자료.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수출 탑 10이거든요. 1990년대 2000년 일본의 수출 탑 1은 미국이었습니다. 이제는 뭐 중국 없죠. 90년대는 뭐 중국 없어요. 수출에. 그 다음에 2000년에 4위가 됐네요. 중국이. 근데 2010년, 2020년 중국이 압도적으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선생님한테 대들 때, 미국한테 혼날 때는 역시 미국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미국 선생님이야 나름. 일본이 아무리 수출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출은 중요하거든. 제조업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일본도. 물론 이거 어떻게 봐? 대한민국의 10대 수출국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중국,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대한민국의 뉴스를 왜 들고 온지 알겠죠? 옆 나라도 야 중국은 어쨌든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쨌든 중국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네. 근데 지금 일본은 30년 전 미국한테 혼날 때 이때는 다르게 지금 일본은 중국에게 상당히 매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만 자르고 중국 저렇게 하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올림픽 보이콧 하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할 거야? 일본은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하니까 미디어가 답답한 겁니다. 역사를 생각하면 미국 선생님 짠짠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중국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단신으로 나올 만한 국제관계 뉴스라든지 대만 관련 뉴스, 중국 뉴스가 일본에서는 탑 뉴스급으로 취급되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 일본은 한국 싫어하니까 한국에 안 좋은 사건 사고라든지 그것도 물론 다루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정치권, 경제권에서 비중 있게 다룬 뉴스가 바로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또 대만에게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한국은 하더라.
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자기들이 세우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를 많이 쓴다는 말입니다. 중국에 가는 게 정답이다, 미국에 가는 게 정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든 손해보는 건 있고 이득 보는 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할 때도 줄 잘 서야 되잖아요. 라인을 잘 타야 되거든. 근데 누구 라인을 타냐? 아니면 누구 동아줄을 잡냐? 잘못하면 이게 썩은 동아줄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잡아라라는 어찌보면 선택의 시기가 왔는데 일본에서는 그 선택을 하기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런 대한민국 뉴스를 어찌 보면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는 데는 아까 말한 그런 의중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